그래서 그 이제 요 사건이 미국에 생겼고,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 수요가 뭐 잠적 수요가 있는 거고, 근데 우리나라한테 문제가 됐던 거는 금융위 결정이 좀 나오면서 좀 문제가 된 거죠. 그렇게.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사실 이거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됐다는 뉴스가 엄청 나오면서 정부가 보도 참고 자료를 1월 11일에 내놨는데요. 국내 증권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기존 정부의 입장과 자본시장법 위배될 소지가 있다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논의가 있었는데요.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면 여기서 말하는 자본시장법 위배의 소지라는 거는 이 자본시장법에서는 ETF의 기초자산이 될 수 있는 항목에 대해서 정확하게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본시장법 제4조의 10항에 저 5가지 항목에 해당되어야지만 ETF의 기초 자산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하나 살펴보면 1호 같은 경우는 금융투자 상품이어야 되잖아요. 비트코인은 증권이나 파생 상품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1호는 아니죠. 제2호는 통화여야 되는데 비트코인은 자본시장법상 외국 통화에 해당될 수는 없습니다. 대표적인 국가의 어떤 법화가 아니라서요. 제3호의 상품 같은 경우가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에서의 상품은 엄격히 유체물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 3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4호는 아까 신용위험이었는데 당연히 신용위험도 아니고 관건이 제5호 객관적인 방법으로 현금 흐름의 산출이 가능한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조금 따져보면 비트코인이 ETF의 기초자산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그 변호사분들한테도 여쭤봤는데 경제학자의 영역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기로 아직까지 비트코인에 대해서 캐피탈 애셋 프라이싱 모델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주가를 측정하는 모델, 뭐 이런 식의 객관적인 모델은 없고요. 뭐 머신러닝 기법을 이용해서 예측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방법은 존재를 하지만 그것만으로 우리가 이거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가격 평가 모델이 존재하는가라고 말하기는 현재에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9년에 나왔기 때문에 아직 등장한 지 15년째 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시간이 지나고 데이터가 쌓이면 가격 발견 모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제5호에 대해서 좀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는 측면에서 이제 ETF가 안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컨대 그럼 옵션이다 그러면 저희 1호에 해당이 되는 거겠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옵션이다 그러면. 네, 옵션은 파생 상품이기 때문에 1호에 해당되기 네, 때문에 네. 기초자산이 될 수가 있는데 법에 없기 때문에 안 된다. 방금 적극적으로 해석하면은 저 중에 그래도 어디에 한 군데 들어갈 수 있는 거다. 아니면 아예 여지가 없다. 어느 쪽일까요? 아니면 그래서 저도 이제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법학자들 다 만나본 건 아니니까 근데 제가 여쭤본 이제 법학자 분들께서는 이 제5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경제학자들 불러서 공청회를 해서 결론을 내면 될 일이지 굳이 이것만, 그러니까 비트코인 ETF만 가지고 법을 바꿀 필요는 없다. 왜냐면 가상자산도 어떤 거는 증권에 해당하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뤄야지 이 저 법에다가 제6호, 가상자산 이렇게 담을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지금의 법을 바꾸지 않고도 어떤 해석을 통해서 충분히 기초 자산으로 인정을 받고 중개를 하면 되는데 조금 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 국내 금융기관들이 가상자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업을 영위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도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측면이 있는 거죠. 우리는 아까 말씀 7년 2017년 그래서 그 아이코 금지하면서 사실 거의 모든 걸 다 맞습니다. 봉쇄해버린 거죠, 그죠? 사실 이전에도 이제 금융업계에서는 끊임없이 이제 가상자산을 보유할 수 있거나 기반한 여러 가지 업을 영위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조금 충분한 논의가 있은 다음에야 이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이렇게 보면은 기관들도 비트코인 이런 걸 조금 사고 싶어 하고 회사들도 네네. 회사들도 유동성 있는 자산으로서 이런 코인들 좀 많이 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이지만은 그 김행 성문에 보니까 거기도 그 비트코인 샀더라고 회사가 사가지고. 국회의원도 사고. 네, 아니 국회의원도 사지만 회사들도 사가지고 우리가 영업의 그 이익은 별로였지만 영업의 이익이 엄청 났다 이런 얘기도 하는 거 보니까
조금 더 이제 안정되게 거래될 수 있다 그러면은 이런 게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어 보이긴 좀 하네요. 좀. 되게 중요한 말씀 해주셨으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가상자산 업계에서도 가장 원하는 게 기관이나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해 달라는 요구가 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왜냐면 사실 개인 투자자 가지고만은 사실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 업계가 전부가 서바이벌 하기에는 그 거래량에는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 지금 불법입니까 지금? 법인과 금융기관은 가상자산 투자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금융정보원에 네. 그 등록을 FIU. 하게, FIU. 네. 네, FIU에 등록을 하게 된 이후에는 네. 이제 법인은 실명 계좌를 만들어서 투자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아. 그 전에 투자를 하셔서 보유하고 네. 계신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음. 제가 알기로 최근에는 그 가상자산 거래소가 FIU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네. 법인들이 다 인출을 해서 가져가게 네. 만든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제 뭐 ETF를 떠나서 비트코인 혹은 저 크립토 에셋의 전체적인 어떤 뭐 리스크와 긍정적인 면과 이런 거에 대해서는 논란이 엄청 많잖아요. 많아서 그건 좀 더 큰 틀에서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은데 ETF 관련해서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미국에서 법원 판결이 났고 그에 따라서 이제 SEC가 입장을 바꿔서 현물 ETF를 승인을 해줬고 근데 한국은 미국에서 승인이 난 직후에 말씀하셨던 대로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통해 가지고 한국에서는 과거의 정부의 입장 그 다음에 우리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 그러니까 뭐 정부도 단언한 건 아니에요. 절대 안 돼 뭐 이렇게 한 건 아닌 것 같고 다만 위반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니 좀 더 신중하게 논의하자 요 정도 한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뭐 이렇게 오늘 교수님 이거 하신다 그래서 또 검색을 막 하다 보니까 하는 총재님도 이게 한 말씀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적어갖고 왔는데 1월 11일 날 기자가 이제 우리 이창용 총재님한테 여쭤봤더니 그 미국에서 비트코인 ETF가 상장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이런 표현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 보도에 의하면 비트코인이 하나의 투자재로 자리 잡은 것 같다. ETF가 상장됐으니만큼 투자 자산으로서 어느 정도 가치가 있고 안정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시험할 시기인 것 같다. 중앙은행 입장에서 과거에는 이게 화폐의 대체제라는 거에 대한 검토가 좀 있었는데 세상 사람들도 이제 이게 다 화폐를 대체하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런데 상장이 됐으니 위험 자산이나 투자 자산으로서 자리는 잡았고 이것도 같이 검토해보자. 뭐 이렇게 매우 합리적인 말씀이신 것 같기도 한데 이거는 약간 그래도 이창용 총재는 뭐 한국은행은 일반 정부하고 좀 독립된 기관이니까 이쪽 정부 쪽과는 조금 다르게 적극적으로 수용을 했다라고 봐도 될까요? 아 근데 되게 진짜 되게 좋은 인용을 해주셨는데 네. 이게 똑같은 걸 읽어도 사람마다 해석하는 게 다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네. 저는 그거를 보고 좀 약간 부정적으로 말씀하셨다고 느꼈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오히려 비트코인이 자체적인 기능은 없고 그냥 투자 자산군으로서 자리 잡았다. 네. 딱 이렇게 받아들여져서 가상자산 업계가 증명을 해야 될 거는 네. 자체적인 어떤 활용 가능성을 아직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신중한 표현이다. 이 정도로. 그러니까 약간 평가 절하하는 거 아닌가요? 네, 약간 좀 아, 니네가 뭐 이 ETF 했다고 난리 난 것처럼 그 정도 아니야? 뭐 이런 거. 네, 그냥 이제 사실상 뭐 화폐는 전혀 아니다. 아니다. 네, 그런 사실 뭐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이게 화폐냐 아니냐 시비가 많았으니까 이제 칼로 쳐내는 느낌도 있으신 네, 거죠. 그리고 이제 한국은행과 BIS는 작업을 굉이 같이 많이 하시는데 네. 이제 이 BIS에서 굉장히 많은 논문들을 내면서 네. 자체적인 가상자산업은 굉장히 가치는 없지만 그런 기술 자체는 우리가 차용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페이퍼를 많이 아, 내셨어요. 그 기술이란 건 소위 말하는 블록체인 뭐 이런 네, 건가요? 맞습니다. 이런 거. 뭐 블록체인에 기반한 그 CBDC라고 하는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 네.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많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셔서 같은 맥락으로 보여집니다. 아니 금융당국 입장에서 보면은 저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 이 정도까지만 돼도 허용을 해가지고 한번 거래를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조금 해볼 것 같긴 한데 우리나라는 또 기타 잡코인들이 많잖아요. 아, 맞습니다. 네네. 거기가 막 100만 대군처럼 밀고 들어왔을 때 이 혼잡할 거를 생각해 보면은 여기서 막아야지 된다. 그 생각들을 조금 할 것 같아요.
혹시 다른 코인들의 뭐 이런 상장 이런 움직임이 좀 있나요? 그러게요. 미국에서는 사실 이더리움 ETF 논의는 좀 있는데요. 네. 나머지 관련된 ETF는 네. 사실상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조금 않는 것 같고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신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처럼 가상자산 업계에 열광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저는 2017년에 뭐 박상기의 난이라고 하는 그 사태에 엄청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근데 저는 되돌이켜 보면 그 사태가 정말 많은 금융기관과 법인과 개인의 자산을 지켜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한 번에 사이클을 그냥 다 막아서 넘어간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당시를 다 경험했던 미국에서는 오히려 금융기관들이 가상자산업을 하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경고를 하고 있어요. 저 사이클 한번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집중된 기관들이 집중된 투자를 하고 있는 나라라서 그렇게 허용해줬을 때 득실을 따져봤을 때 저는 실의도 크지 않을까. 또 누군가가 아까 말 이더리움이든 이런 걸 가지고 ETF를 만들어. 그래갖고 거래소에 가서 이거 상장시켜달라고 해. 거절을 해. 그러면 또, 야, 구성에. 이더리움이랑 비트코인이랑 충분히 다른 거야? 크립토 에셋이라는 본질에서 똑같은 거 아니야? 근데 왜 얘는 해주고 이건 안 해줘? 차별 아니야? 또 뭐 이렇게 시비를 걸 것 같잖아. 처음엔 선물 ETF 들어왔고, 그 다음에 현물 ETF 들어왔고, 이제 다 비트코인으로. 그러면 다른 이제 온갖 코인들의 ETF도 막 하려고 그러면 이거는 막을 수 있을까? 미국에서 저기 법원에 가면 또 약간 이런 그 점에서 이제 한국 정부는 뚝이 하나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그러니까 일단 지키자. 그랬을 것 같아요. 꼭 우리가 보수적으로 문헌을 좀 해석해가지고 여기에 열거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기존의 해석을 바꿀 이유가 없다. 뭐 약간 그런 태도였을 것 같아요. 저는 한국의 금융기관들이 아직 경험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왜냐면 뭐 부동산 PF의 문제나 뭐 해외 부동산 투자 문제도 요즘 지적이 많이 되잖아요. 사실상 위험 관리 능력이 그렇게 아직은 좀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뭐 리만도 망했고. 미국의 그 금융시장의 크기와 어떤 깊이에 비해서 한국은 그게 너무 얇고 좁다는 거죠. 네. 아니, 그러니까 금융시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다시 또 재정을 또 거기다 쓸어 넣어야 되잖아요. 네네네. 우리나라는 우리가 안 쓸어 넣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이게 저희가 보면은 개정하고 금융하고 좀 다른 게 우리나라 금융 이 당국의 태도를 보면은 돈 많은 사람이 투자한 걸수록 더 잘 보상해주고 조금 약하면은 조금 그냥 시장 원래도 넘어가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제가 봤을 때도 만약에 100만 잡코인이 물려와가지고 다 상장됐었다고 치면은 그러면은 아니 금융당국 입장에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봤을 것 같아요. 위험하다고 봤을 것 같아요. 하나가 뚫리면 나머지 거를 막을 논거가 굉장히 옹색해질 수 있어요. 제가 봐도. 정부 당국의 뭐 신중한 행보는 그 자체로 충분히 또 우리가 이해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조금 이해가 안 갔던 거는 우리나라에 한다는 것도 아니고 해외 시장에 중개하는 것도 안 되는 거냐? 내가 미국에 투자하겠다는 건데 그것도 왜 못하게 하느냐? 라고 하는 거는 조금 좀 남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거기에서 부가가치 생길 수도 있는 건데 사실은 금융기관들에 왜 이렇게 소극적인 건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네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선물 ETF는 그 자본시장법 제4조 제10항 제1호에 해당하잖아요. 그래서 중개가 되는데 현물 같은 경우는 이 해당한다고 보기가 아직은 어려우니까 중개가 안 된다라고 엄격하게 해석을 했는데 어떤 변호사님은 해외 건데 왜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에 기초자산을 적용하느냐라고 말을 하시는 분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발행이 아니고 중개인데 왜 우리나라의 ETF 그러니까. 발행에 적용되는 기초자산의 그런 항목을 적용하느냐. 그래서 그 논쟁의 여지는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이거를 막 요청할 만한 주체나 니즈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좀 사그러드는 것 이게 같아요. 무슨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기 열거된 거에 투자하면 해외에서 해도 안 된다 뭐 약간 그런 속인지 뭐 그런 뭐 거. 그냥 일관성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일관성이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현물 ETF를 한국에서 발행은 안 되지만 중개를 된다라고 하면 이것도 제가 보기에 오히려 논거는 뭐 아마 또 막 법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정교하게 또 법의 해석을 통해서 정당하실지 모르겠지만 야 이거 실제로 똑같은 건데 한국 회사가 만든 거는 한국 회사를 못 만들게 하고 미국 회사가 만든 거 한국에서 팔 수는 있다. 이것도 약간 논거는 약간
응색해지지 않을까 그런 느낌도 약간 드네요, 사실은. 그래도 뭐 대체적인 발행은 좀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니까 뭐 지금 당장은 안 돼도 법 개정이나 뭐 분위기 보면은 조금 더 이렇게 폭넓게 해석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궁극적으로는 조금 허용이 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또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의사결정, 정책적 의사결정이 있으려면 되게 오랫동안 숙기랑 논의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미국에서 했으니까 우리는 왜 안 되냐 이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 꾸준히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이 가상자산 관련된 업을 영위해도 되는지 그러한 국민적인 수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허용하는 입장이 국민들의 뜻이라면 그렇게 반영을 해서 바꿔나가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충분히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이 일어나지가 않고 그때 이슈가 있을 때만 잠깐 나왔다 또 사라졌다가 또 잠깐 나왔다 사라졌다 이런 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